사무용 키보드를 검색해보면 정말 수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기계식, 무접점, 자석축, 풀배열, 테키리스, 인체공학 배열까지. 종류는 정말 많은데 막상 구매하려니까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유튜브에 검색하고 네이버에 검색하고 커뮤니티까지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직도 뭐 살지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도 여러분한테 맞는 키보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작업 환경입니다. 요즘 키보드들을 보면 배열이 정말 다양하죠. 108키 풀배열부터 시작해서 87키 텐키리스, 심지어 60배열 제품들도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자신의 작업 환경에 맞는 배열을 선택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숫자를 많이 입력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엑셀 작업이나 회계 업무처럼 숫자를 자주 입력하는 작업이라면 풀배열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럴 때 넘버 패드가 없으면 생각보다 불편한 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 분들에게는 풀배열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문서 작업 위주로 작성하시거나 책상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텐키리스 배열을 추천드립니다. 텐키리스는 풀배열에서 우측 넘버 패드가 빠진 배열인데 그만큼 책상 공간이 넓어져서 마우스 공간이나 다른 작업을 하기 편해집니다. 저도 집에서는 유튜브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면 주로 텐키리스 키보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숫자를 가끔 입력해야 하는 정도라면 넘버 패드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면 되니까 책상을 넓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타이핑을 해야 하거나 손목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인체공학 배열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보면 배열이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손목을 덜 꺾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적응만 되면 훨씬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는 인체공학 배열의 풀배열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숫자를 많이 입력한다면 풀배열, 문서 작업 위주라면 텐키리스, 손목이 아프시다면 인체공학 배열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할 점은 스위치입니다. 키보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정말 중요한 부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키보드라도 어떤 스위치를 사용하냐에 따라 소리나 타건감, 피로감이 모두 달라집니다. 사무용으로 쓰는 키보드 스위치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멤브레인, 기계식, 무접점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멤브레인 스위치는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키보드가 멤브레인 방식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 작업 환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다만 타건감은 조금 심심한 편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크게 돈 쓰고 싶진 않고 키보드 타건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계식 스위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제가 기계식 스위치라고 말했지만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크게 리니어, 텍타일, 클리키 타입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종류별 스위치 특징은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쓰시는 용도라면 여러 가지 스위치를 구매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스위치를 찾는 걸 추천드리지만 사무용으로는 개인적으로 리니어 계열을 추천드립니다. 리니어 계열이 걸리는 느낌이 적고 부드럽게 눌리는 특성이 있어서 문서 작업을 오래 하는 분들에겐 잘 맞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타입 중에서도 저소음 스위치를 사용하시면 소음을 줄여주는 형태로 만든 스위치들이기 때문에 타건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료분들의 귀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저소음 스위치를 추천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소음 바나나축, 저소음 목쇠축 등을 좀 추천합니다. 마지막 스위치 종류는 무접점 스위치입니다. 개인적으로 장시간 타이핑에 가장 편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계식과는 또 다른 부드럽고 탄력 있는 타건감을 가지고 있고 소음도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리얼포스 키보드가 있는데 가격이 35만원 정도로 고가의 키보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시기보다는 다른 10만원대 있는 제품들을 구매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찮은 제품들로는 한성 또는 프리플로우, 에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들이랑 비교하면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한번 적응하면 계속 무접점만 찾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가성비를 챙기고 싶으시다면 멤브레인,
타건감을 살리면서 조용한 걸 찾으시면 저소음 리니어 스위치, 부드럽고 조용한 걸 찾으시면 무접점 스위치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책상 공간 크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책상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키보드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책상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구매하시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 크기에 맞는 키보드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작은 책상을 사용하시는 분들, 원룸, 기숙사 또는 좁은 사무실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텐키리스 베어를 추천드립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텐키리스 배열이 좋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사무실 책상이라면 텐키리스 플러스 넘버패드 조합이나 풀배열 인체공학 배열을 추천드립니다. 책상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 업무 효율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건, 좋은 키보드는 가장 비싼 키보드도 아니고 가장 유명한 키보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숫자를 많이 입력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타이핑하는지, 그리고 내 책상 환경과 근무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 좋은 키보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키보드를 고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키보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키보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원이스 키보드의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